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전력 증강을 위해 수많은 전투기 후보를 검토하던 시기, 노스롭이 제안한 F-18L 랜드 베이스드 호넷 역시 중요한 평가 대상 중 하나였다. 이 기체는 원래 미국 해군의 함재기였던 F-A-18 호넷을 기반으로 하지만 항모 운용에 필요한 구조적 보강을 제거하여 훨씬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형태로 설계되었다. 대한민국은 당시 F-16과 같은 중형 전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동시에 다양한 서방 전투기들을 평가하면서 가장 적합한 기체를 찾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F-18L은 잠재적인 선택지로 고려되었으며, 만약 채택되었다면 한국 공군의 전력 구성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F-18L은 항공모함용 랜딩 기어, 캐터펄트용 기어, 강력한 착륙 구조 등 불필요한 장비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A-18 해군형보다 최대 30%가량 가벼웠다. 그 결과 추력 대비 중량비가 향상되어 급가속 성능과 상승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고, 기동성도 크게 늘어났다. 당시 한국 공군은 기동성과 다목적 운용 능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또한 F-18L은 공대공 전투뿐 아니라 공대지 타격 능력도 뛰어나 다양한 작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공군의 입장에서 F-18L은 몇 가지 중요한 한계도 있었다. 첫째, 이 기체는 실제로 대량 생산된 적이 없었다. 노스롭은 해외 수출을 위해 이 모델을 홍보했지만 미국 공군조차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이나 장기간 부품 지원이 불확실했다. 둘째, 당시 한국은 이미 F-16C, D 도입을 미국과 협의 중이었고 F-16은 미 공군이 대량으로 운영하는 전투기였기 때문에 기술 이전, 유지 보수, 장기적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훨씬 안전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한국이 F-18L을 실제로 도입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가 너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F-18L을 평가한 이유는 명확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의 전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었고, 미국은 여러 방산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동시에 열어두고 있었다. 한국 공군은 단순히 기체 성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의 정치적 관계,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국내 항공산업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F-18L 위 검토는 단순한 기체 비교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만약 한국이 F-18L을 도입했다면 공군의 작전 개념은 다소 달라졌을 수 있다. F-18L은 공대지 임무 수행 능력이 강력해 한국 공군의 대지 공격 능력이 조기에 강화될 수 있었다. 또한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과 작전 지속 능력 면에서 단발기인 F-16보다 유리했다. 그러나 동시에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높고 미국의 대규모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야 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은 이미 제한된 국방 예산으로 공군, 육군, 해군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독자적인 선택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F-18L은 당시 한국 항공산업 발전과도 연결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체를 선택하고 라이선스 생산 혹은 기술 협력을 추진했다면 오늘날의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발전 경로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보잉, 노스롭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기술 이전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았다. 반면 F-16은 라이선스 생산과 현지 조립을 통해 한국 항공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었고 훗날 T-50과 KF-21 같은 독자 기종 개발로 이어졌다. 이 점에서 F-16은 단순한 전투기 선택을 넘어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F-18L 위평가 과정은 한국 공군의 전략적 안목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이 권하는 기체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과 군사적 필요에 맞춰 가능한 모든 대안을 신중히 살펴보았다. 이는 한국이 단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자주적 판단을 내리는 군사 강국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또한 이 사례는 국제방산 시장의 현실을 보여준다. F-18L은 성능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실제 구매국이 없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국 역시 이러한 불확실성을 간파하고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때 한국이 모험적인 결정을 내렸다면 F-18L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공군에서만 운용되는 전투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 한국은 독자적 노선을 걷게 되었을 것이고 이는 오늘날의 한미 동맹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F-18L 랜드 베이스드 호넷은 한국 공군의 역사에서 실제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체였다. 그것은 단순히 한 번의 평가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어떤 기준으로 무기체계를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공군력을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성능만으로 본다면 매력적인 기체였지만 정치적 안정성과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고려한 한국의 선택은 현실적이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안정적으로 F-16을 도입하고 이후 KF-16, T-50, KF-21로 이어지는 체계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따라서 F-18L 평가 과정은 비록 눈에 보이는 전투기로 남지 않았지만 한국 군사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무기 도입은 단순히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 동맹, 경제, 산업 발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오늘날 한국 공군이 KF-21 보라매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하며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 중 하나로 성장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과거의 신중한 선택들이 있었다. F-18L은 결국 실현되지 못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만 한국 공군의 성숙한 판단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아있다.